7시 뉴스 제주가 새해를 맞아 준비한 신년 대담 순서입니다. 오늘은 강병삼 제주시장과 함께 제주시 지역의 현안과 또 새해 주요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근데 연휴 동안에 한파와 함께 많은 눈이 내려서 혹시나 또 제주시 지역에도 피해가 있는지 걱정이거든요. 혹시 살펴보셨습니까? 네, 폭설과 강풍으로 올겨울 들어서 최강 한파였는데요. 네, 어제 항공 선박까지 모두 결항이 됐습니다. 다행히 오늘 오전 8시 정도부터는 정상화가 됐고요. 저희 시청에서도 종합상황실 운영하면서 여러 분야 그리고 특히 제설 작업에 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농업 피해나 이제 간판 날림 이런 피해들에 대해서 좀 조사를 했는데 그렇게 아직까지는 큰 피해가 있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예. 좀 더 상세하게 세밀하게 좀 피해 여부에 대해선 살펴볼 예정입니다. 네. 본격적인 질문을 좀 드려보면 설 연휴 동안 아무래도 지역 주민들 많이 만나보셨을 텐데 네. 민심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네, 설 연휴를 전후해서 원도심에 도시재생 사업하는 곳들도 다 다녀보고요. 동문시장 비롯해서 네 군데 민속 5일장까지 다 다녀봤습니다. 일단 설 명절이 이제 즐거운 시기이긴 한데 뭐 다들 알다시피 물가가 많이 오르고 이러다 보니까 설 특수가 좀 예전만 못하다 이러면서 걱정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물론 이런 걱정들 갖고 계시지만 또 많은 분들이 이런 어려움 같이 힘 모아서 이겨내면 충분히 우리가 새로운 기회와 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 이런 힘을 내시는 분들도 있어서요. 또 저도 같이 힘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새해 정책의 화두를 민생으로 꼽으셨어요. 네. 아무래도 제주 시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절박하다라고 보신 것 같은데 어떤 지원 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네, 새해 정책의 화두는 단연코 민생입니다. 민생 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일 생각이고요. 올 저희 제주시 예산이 1조 9,772억, 그러니까 2조에서 조금 못 미치는데요. 이 예산들을 적재적소에 배치를 하고 좀 조기에 집행을 해서 우리 시민들의 생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전반적으로 돈이 흐르도록 하는 그런 재정 집행을 할 생각입니다. 특히 이제 이번에 우리 제주시의 경제 일자리국이 이제 만들어지면서 신설됐습니다. 그 시민들의 경제와 관련된 정책들, 집행 내용들을 보다 더 세밀하게 꼼꼼히 살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도 고민이 많으셨지 않습니까? 취임 때부터 말씀해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추진해온 청년 정책 그리고 앞으로 추진할 어떤 제주시만의 차별화된 청년 일자리 정책이 있을까요? 네, 최근에 발간된 이제 청년 통계를 보면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청년들이 없는 도시는 계속 유지되기도 어렵고요. 활력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청년 정책에 대해서 당연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동안은 2040 화통 간담회라는 것을 통해서 뭐 20대부터 좀 많게는 40대까지 이제 실제 생활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를 많이 듣는 자리를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 임기 동안 앞으로도 계속 해나갈 생각이고요. 제주는 지역 특성상 이제 농촌, 어촌, 도시가 모두 혼합된 지역입니다. 이런 곳에서 우리 청년들이 농업인, 청년 상인 이런데 창업 지원도 하고 그 이제 양질의 일자리를 가질 수 있는 노력을 많이 이제 해야 될 것입니다. 특히 우리 제주도에서 진행하고 있는 20개 상장 기업 육성 유치 공약과 관련해서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면서 양질의 청년 일자리가 많아질 수 있도록 새해에 재정과 우리 정책을 집중할 생각입니다. 올해 뭐 좀 전에 말씀해 주셨지만 제주시가 2조 원 가까운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인데 그렇다면 올해 역점을 두는 사업이 있다면 좀 소개 좀 해주십시오. 네, 우선은 앞서 이제 정책의 1번 화두가 민생 경제 회복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신설된 경제 일자리국에서 그런 정책들을 면밀히 우선 살펴볼 생각입니다. 공공 일자리 사업도 계속 유지하고 확대해 나가고요. 사회적 기업 육성, 소상공인 지원 이런 부분들 총괄해서 경제 일자리국의 사업들을 해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원도심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원도심과 우리 제주시의 전통시장은 또 연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칠성로, 관덕정을 비롯한 이곳에 문화를 연계해서 이게 결국 궁극적으로 경제 활성화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또 이제 예산을 좀 투입을 해볼 생각입니다. 복지 분야는 뭐 어떤 계획 가지고 계십니까? 예, 저희 제주시의 복지 예산이 아까 이제 2조 가까이 되는 예산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처음으로 이제 복지 분야의 예산 비중이 40%를 넘겼습니다.
저는 복지가 어떤 행정에서 행하는 시혜적인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구성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존재만으로도 당연히 이제 권리가 생기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복지 정책의 방향이 그래야 되고요. 누구라도 소외되지 않고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다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복지 정책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특히 복지와 관련해서는 저희 시에서 또 과 하나 늘어서 노인복지과와 장애인복지과가 보다 면밀하게 좀 소외되는 계층이 없는지를 살펴보면서 복지 정책을 좀 수행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진정한 복지를 실현하려는 시의 의지가 좀 엿보이고요. 네. 또 제주시의 경우에는 있던 자연체험 테마파크와 같은 대규모 개발부터 동부 하수처리장 증설과 같은 또 공공사업까지 갈등 현안들이 꽤 있습니다. 네. 뭐 제주시의 역할에는 분명 한계가 있겠지만 그래도 시장님께서는 취임 초부터 약속하신 게 갈등 해소였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시간을 평가해 본다면 그리고 올해는 또 이걸 어떻게 풀어가실 계획입니까? 네, 그 갈등이란 표현은 좀 부정적으로 들립니다. 부정적인 기능을 하는 것도 맞고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의견 차이 없이는 발전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갈등은 우리가 이제 잘 풀어나가게 되면 오히려 더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는 이제 에너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갈등이 갈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을 위한 에너지로 변하려면 그 갈등 해소에 대한 노력을 더 많이 해나가야 되는 것이고요. 그건 처음부터 제가 이제 현장에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갈등의 원인이 정보의 불균형이나 부재로부터 이제 발생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행정이 더 이제 믿을 수 있도록 솔직하게 더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해왔고요. 새해에도 그런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고 계속 이어나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추자도 해상풍력 그 발전 문제로 인해서 두 차례 찬반 주민들을 만나서 갈등 해소에 나섰는데 네. 지난번 출연하셨을 때는 처음보다는 의견 차이가 좀 크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네. 말씀해 주셨거든요. 어떻게 진척이? 네, 뭐 추자를 방문한 건 총 3번이고 또 이 문제만으로 갔던 게 그중 2번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그 찬성 측이든 반대 측이든 이제 저희 시청 근처로 오셔가지고 따로 또 좀 더 가까운 만남을 갖기도 했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정보의 부재나 불균형 이 부분이 좀 더 아직 충분하다고 완전히 자신하지는 않습니다만 많이 간격을 좁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런데다 이제 그 도에서 그 풍력 발전과 관련해서는 공공주도 2.0 풍력 발전 계획이라는 게 지금 입안이 되고 있고요. 네. 그 과정에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이제 그 공공성을 강화하는 절차가 또 추가가 됩니다. 이렇게 제도의 개선까지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도 우리 취자 주민들과 더 공유하면서 더 진전된 방향으로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또 제주시 음식물 자원화센터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네. 네, 음식물 쓰레기 반입을 막은 관련자들을 일단 제주시가 고발을 했죠. 네, 근데 고발했습니다. 제주시와 그 계약을 맺은 업체 또 그 수의 계약 과정에 보니까 의문점들이 좀 있고요. 또 1년 가까이 사용 개시 승인이 나기도 전에 운영을 해온 사실이 드러나서 경찰이 또 수사에 나서겠다고 했는데 네. 이 문제 좀 들여다보셨는지요? 네, 일단 당시 이제 작년 말이었는데요. 그 저희 민간 위탁 사업자가 있고 그 사업자의 이제 뭐 투자를 한 그 회사 간의 그런 금전적인 분쟁이 있습니다. 그걸 이유로 저희 음식물 자원화 시설을 이제 불법적으로 점거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에 대해선 그 사건 당일날 바로 단호하게 정리를 하고 나서 저희가 엄정하게 처벌받을 수 있도록 고발 조치까지 한 상태입니다. 그 수의 계약을 맺고 저희가 위탁 계약을 한 건 맞습니다. 당시 이제 상황이 이 음식물 처리 대란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좀 위급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그렇게 절차를 진행하게 됐는데요. 관련해서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거나 이제 이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있는 대로 솔직히 소명하면서 그 당위성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생각이고요. 일정 기간 동안 사용 승인이 없는 상태에서 운영이 됐던 적도 있습니다. 예, 그 사정은 공법을 변경을 했습니다. 기존에 음식물 처리하는 과정에서 악취가 굉장히 심하게 발생했었고, 그로 인한 이제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컸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건조화 공법으로 운영을 하면서 그 악취가 굉장히 많은 비율 저감이 됐습니다. 근데 그 시설을 설치하고 나서 당초 이제 그 사용 승인 전에 이제 그 검사 과정에서 이제 한 차례 불합격하는 사정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장비를 다시 보수하고 개선하다 보니까 일부 기간 동안 그런 일이 있었는데 현재는 정상적인 절차에서 승인이 된 상태로
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네. 오등분 공원 사업의 토지 보상이 거의 마무리 수순인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도 일부 토지주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고 공익소송단은 이제 항소한 상태인데 네. 이건 어떻게 보실 계획입니까? 예, 일단 이 문제에 관해서는 수차례 좀 의견을 밝힌 바도 있는데요. 감사원의 감사 결과와 법원의 이제 1심 판결 결과를 수용하는 입장이고, 이 행정에서 또 그 민간과 이제 그 협약을 체결해서 진행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다른 특별한 사정 없이 이제 계속 중단만 하고 있을 수는 없는 그런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행을 하는 것이고, 그전에도 의견을 말씀드렸지만 이와 관련해서 아직 해소되지 않은 의혹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뭐 시민들께서 요청하시거나 그런 필요한 경우에 계속 대화를 열어놓고 얘기를 이어나갈 생각입니다. 그 사업은 예정대로 진행이 되는 거군요. 네,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관덕정 일대 차없는거리 운영을 재추진하겠다는 의지도 밝히셨습니다. 네.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그 관덕정 일대의 차 없는 거리 추진은 당초 과거 이제 시장님께서 또 검토했던 일인데 저희가 행정의 연속성 측면에서 그리고 어느 정도 진행을 했던 걸 이제 시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냥 없는 걸로 하기에는 또 많이 이제 우리 시가 쌓아놓은 재산이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중에 좋은 제도를 좀 더 본받고 발전시켜 나가자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 내용은 또 칠성로와 동문시장까지 연결하는 우리 원도심의 상권 활성화 그리고 문화 활성화도 연계된 그런 사업으로 생각하고 현재 확정적이지는 않지만 당시 수렴했던 이제 주민들의 의견에 보태서 보다 더 폭넓게 그 주민들과 상인들 의견까지 들어서 그런 가능성 여부를 더 확정한 다음에 진행해 볼 생각입니다. 취임 100일 회견에서 우보 만리, 그러니까 우직한 소처럼 천천히 걸어서 만리를 가겠다는 심정으로 시정을 운영하겠다라고 하셨는데 네. 그럼 올해도 계속되는 건가요? 네, 그런 생각에 뭐 변함이 있을 리는 없고요. 그렇게 우직하게 이게 시민들의 편의를 증진시키는 것이라면 반드시 제 시장 임기 내에 성과를 내겠다고 조급해하지 않고 계속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다만 올해가 토끼해니까요. 또 필요한 일에 대해서는 토끼처럼 신속하게 그렇게 하면서 시민들의 이제 복리가 증대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할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올해도 제주 시민을 위한 시정 잘 이끌어 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